네, 뉴스로 들으셨지만 국민연금 쪽에서 뭐랄까 기금 운영에 대한 정책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민연금 하면 우리 실생활에도 간접적으로 연결된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평소에 어떻게 느끼셨나요? 예.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매달 납입을 하죠. 매달 납입을 하는 돈을 갖고 이제 주식 투자나 또는 이제 해외 주식 투자, 그리고 대체 투자라면 뭐 결국 건물을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도 하는데 그래서 투자를 열심히 해서 우리의 노후 자금, 우리가 70세나 80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갖고 우리가 다 돌려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다만 뭐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점점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이런 말이 그렇지만 제가 노후가 됐을 때 그 제 노후에 그 든든한 이제 버팀목이 돼야 될 20, 30대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민연금에 그런 점에서 불안한 점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받고는 하지만 그건 뭐 국민연금의 책임은 아니고 우리나라 어떤 정책이나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랑 별개로 국민연금 그러면 열심히 그 후속 세대의 어떤 납입하는 인구가 줄다 보면 그에 따라서 보다 더 수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열심히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국민연금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보니까 운용기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1,400조 원 불리니까 굉장히 거대 이제 기관인데 근데 이제 국민연금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좀 더 지향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제 안 좋은 그 습성이 뭐냐면은 단기 투자를 지향해요. 우리가 보통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럼 우리가 그 월가의 거물들을 보면 다 장기 투자죠. 뭐 필립 피셔 같은 사람은 15가지 원칙에 따라서 해당 원칙에 선정된 종목은 팔지 마라. 뭐 아들 뭐 손자한테 물려줘라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3년 정도는 이제 보유를 해야지 장기 투자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는커녕 뭐 이렇게 뭐 좀 오르다 보면 바로 팔아버리고 또 이제 사실은 뭐 그 테마성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국민연금이 또 안 좋은 것이 뭐냐면 큰 사고를 저질러서 주가가 폭락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게 국민연금이 자기가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을 대리해서 이 회사가 왜 이런 사고를 저질렀는지 뭐 예를 들면 이제 HDC 현대산업계열 같은 건 두 번이나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두 번이나 이제 그 대형 어떤 건설장에서 이제 그 사고가 생겨가지고 주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HDC 현대산업계열이나 HDC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회사를 운영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뭐 GS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질의를 하면서 그 수익을 갖다가 안정화시 목표로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단기 투자를 지향한다. 이 점이 사실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손, 국민연금의 1,430조라는 운영기금은 세 개를 손꼽아도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이 정도 엄청난 큰 손인데 이 큰 손이 사실은 3년은커녕 뭐 1년 단위로 투자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또 사실은 뭐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우리나라 뭐 중소형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개인들의 투자 어떤 성향이 단타, 테마성 위주로 투자하는 것은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뭐 투자라고 볼 수 없고 투기라 봐야 되는데 이런 어떤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 안 좋은 풍토를 생기는 중요한 어떤 자양분과 숙주 역할을 국민연금이 한다. 왜냐하면 단기 투자를 갖다 지향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대부분이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무엇이냐? 국민연금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다. 정책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짚어보고자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투자는 사실 뭐 결과가 좋기 때문에 단기로 하든 장기로 하든 투자 성과만 잘 내면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 말고 단기 투자를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왜 이렇게 그걸 지향한다고 보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네. 그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건 그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든 그 앞에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든 좌우에 국힘의 계열이든 민주당 계열이든 어느 정당에서 자당의 이제 후보가 대통령에 배출되는 것을 엄청나게 이제 심혈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가 대통령 돼도 가장 우리나라 골격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냐? 기재부예요. 기획재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예산과 재정을 편성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냐? 위험천만하다. 거기다 투자를 했을 때 사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그 기재부가 관여하는 많은 기금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뭐 군인공제도 있고 많은 기금들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국민연금은 사실 기재부 소관이 아니고 사실은 국민연금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말을 하지만 기재부에 입금해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기재부에 계신 고위공직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갖다가 되게 위험천만한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거가 있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을만 하다면 대형 사고가 나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파트너스 펀드가 뭐 수조 원 단위의 이제 그 펀드를 갖다 운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영 규칙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재부 공무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이제 불편하면서 위험천만하다. 그런 시각이 투영되면서 국민연금 역시 단타 위주로. 그러니까 1년, 3년 단위로 이제 운영하지 못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연금이 1,430조 원을 갖다 운영하는데 한국 주식시장에 배정해야 될 그 분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가 안 됩니다. 15%밖에 안 되는 나머지를 갖고 해외 주식 투자도 하고 나머지 갖다 해외 부동산 투자해요. 그럼 해외 부동산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해서 불안정한 시각을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15% 미만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5% 어디다 투자하고 있냐? 아까 지금 화면에 다른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여겼을 때 국민연금의 비중이 15%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면 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작년에 코스피가 작년 이맘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2,500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5,000이 됐고 오늘 5,100이 됐죠.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15%로 딱 한도를 갖다가 설정해 놨으니까 코스피가 2,500에서 5,00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을 강제적으로 매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좀 얼토당토하는 모순된 정책을 국민연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부터 계속 줄기차게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한국 주식시장 전체적인 안 좋은 풍토를 갖다 조성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단기 투자를 하게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지금 화면에 보여주신 대로 국내 주식 비중을 갖다가 그 한도를 갖다가 15% 해놨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래서 이 한도를 갖다가 코스피가 2,500, 5,000이 됐으면 최소한 30% 올려놔야지 국민연금 입장에서 초우량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같은 건 작년에 한 120%,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0% 수익이 났죠.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 국내 주식 그 한도를 갖다가 바꿔놓지 않으면 하이닉스를 강제적으로 팔아야 돼요. 이 얼토당토하는 현상이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는 현재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월에 이례적으로 그 기금위 관련해서 이제 회의가 열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표로 보여드렸지만 국내 주식 비중은 늘리고 해외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이하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코스피 5,000 갖고 코스닥 3,000 열자고 하면서 오늘도 코스닥이 1,100선 넘어가는 와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늘리면 좋을 텐데 이런 느낌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결국 장기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국민연금이 단기 투자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를 제가 이제 들고 온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 사례를 갖다가 생각나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가 터졌던 그해 2020년 1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 폭락을 했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도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상태로 이제 주식시장 폭락했는데 그때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주식이 폭락한 것은 삼성전자 자체 본질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급에 따른 문제. 그러니까 그 월가에서 불어왔던 전 세계 증시가 엄청난 이제 한파를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야 되고 그래서 수급에 따라서 기업의 본질이 아니고 수급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국민연금이 구원토수로 들어가서 그때 삼성전자 주가를 부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게 그때 이제 주가 추이입니다. 그 위에 단이 이제 삼성전자의 그 주가 흐름이고요. 그래서 1월 달에 보면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네모난 박스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이 그렇고 밑에 있는 녹색 줄이 무엇이면 국민연금의 지분 추이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1월 달에 삼성전자 지분을 늘렸는데 이 지분을 갖다 그대로 유지하면 더 좋았을 때 왜냐면 저가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유지하면 좋은데 그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정상화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코로나 자체는 이제 그대로 유지됐지만 코로나에 따른 주식시장의 어떤 한파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일단락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때 국민연금 어떻게 했냐? 주가를 팔아요. 주식을 팔아요. 그래서 녹색 줄을 보시면은 국민연금 지분추이인데 지분추이가 내려가죠.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비일비재 반복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이제 이 사태를 갖다 논하면서 제가 기사를 쓰면서 너무나 이제 개탄스러워 했거든요.
이때 계속 쥐고 있어야지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과실을 갖다 누릴 수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고 왜 파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맥락이 그것입니다. 왜 팔았습니까? 국민연금이 팔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 매니저들이 안 팔았는 줄 알지만 아까 말씀드린 한도 지금 14.9%면 예전에 이거보다 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비중을 갖다가 줄이지 않으면은 국민연금 전체의 정책 기준을 거스르게 되니까 우량주가 수익이 나면 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화면을 보시는 시청하시는 누구나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책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갖다가 20년부터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뭐 그 사이도 엄청난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만약 단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15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 당시 국민연금이 6만 원에서 5만 원 떨어졌는데 5만 원을 갖고 있던 지분을 갖다가 6년간 보유하고 있었으면 산술만 계산해도 지금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300%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받아야 될 노후 자금이 사실 바닥에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더 직면하게 됐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한도를 갖다가 최소한 40% 50%를 바꿔놔야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나라 우량주를 갖다가 투자를 하고 우량주를 투자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PER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실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초했는데 왜 해외 기관 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삼성전자 PER은 30이라는 건 이제 올해 PER이 30인 거고 만약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해 영업이 내년 영업이 끌어들이면 이거는 사실 증권가의 모든 컨센서스예요. 뭐 제가 국민연금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의도나 월가에서도 3년치를 다 끌어당겨서 평가하는 것이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3년치 끌어당기면은 지금 현재 PER이 얼마냐? 500 미만입니다. 500 미만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누가 자초했느냐? 국민연금이 자초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국민연금은 지금도 SK하이닉스가 88만 넘어가고 아마 조만간 100만 원, 120만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도가 이제 15% 미만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자초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의 정책 규제를 바꾸지 않으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우량주가 돼가지고 삼성전자 24만 원이고 SK하이닉스가 150만 원일 때 누가 그 과실을 갖다가 먹게 되느냐?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순을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한국 주식 비중을 갖다가 그 15%로 설정한 건 되게 잘못된 것이고 40% 50%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당시에도 연기금은 증시의 구원 투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진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리는 역할까지는 했는데 국내 주식 비중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올라서도 팔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 때문에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가지고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이 간 거지 그 이전은 해외 증시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더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연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엔비디아랑 수익률을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못하죠. 못하긴 하지만 다만 엔비디아만 몰빵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노후 자금을 위해서 이제 국민연금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도 지금 투자 인구가 지금 1,400만이죠. 그러면 1,400만에 투자를 해서 주가가 높아지기 원하는데 밑도 끝도 없는 주식, 테마주 뭐 그런 주식들에 투자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실체가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그렇다면 개인들이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국내 주식 비중 한도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은 그 해당 종목의 우량주를 갖다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 해결하지 않으면은 개인들만으로는 사실은 주가를 5천을 올리면 다음에 만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 만이 무슨 뭐 어느 쪽 일인데 5천도 사실 언감생심입니다. 지금도 곳곳에 보면은 5천이 이제 꼭지라고 해서 팔아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는 사실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작년 주목을 올렸는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그러면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AI가 피크아웃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근거 없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안 되지만은 국민연금이 근거 없는 방식으로 투자하는데 사실은 일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우량주에서 계속 매도할 수밖에 없는 정책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초우량주에는 S&P 500의 몇몇 종목들 투자해야 되지만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개인 기관들 또 여기 투자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초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말하는 게 환율 문제도 있겠으니까 이번에 200억 달러의 해외 주식 비중을 줄였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왜 해외 주식을 갖다가 200억 달러 줄이는 동시에 한국 주식을 갖다 부양시키려면은 한국 주식에 대한 그 설정 한도를 갖다가 바꿔야 되는 것은 당연히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역대 정부 아무도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이걸 인지를 하고 그래서 바꾼다면 한국에 대한 코스피에 대한 지수 자체는 엄청나게 이제 점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논리로면은 이제 우리 시장은 잘 갈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이런 부분을 좀 늘리면서 장기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획기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앞으로 또 제도나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우리가 S&P 500이나 다우가 뭐 매년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해당 기업들에 대한 면밀한 이제 면도날 같은 눈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계 분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면 완전 패자망신 시킵니다. 뭐 징역 100년형을 때려버리니까요. 우리나라 사실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몇 번 좀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지적하기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다 이제 없애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또 미국의 주식 계속 올라갔던 배경이 무엇이냐? 수급입니다. 수급. 수급이 무엇이냐? 미국의 퇴직연금 401K라고 하는데 401K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붙는 퇴직연금의 상당수가 주식시장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난 대세 상승을 이뤘습니다. 그게 7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런 맥락에서 사실 우리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한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 스스로가 15%를 한계를 해놨고 얼마 전에 풀리긴 했지만 우리나라 퇴직연금을 갖다가 주식시장에 가는 것에서 기재부가 반대해서 못 갔어요. 그걸 갖다 풀어놨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풀어놨냐? 직접 투자 못하고 간접 투자, 반드시 ETF를 통해서만 투자하도록 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한도를 70%로 정해놨죠. 이런 모든 정책 기조가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의 그 시각이 무엇이냐? 한국 주식시장을 너무나 아이들의 불장난 같다. 아니 기재부 공무원들 불장난 같다고 인식을 하면 불장난에 해당 요소들을 없애야죠. 아까 말씀드린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공시도 그렇습니다. 공시도 철저하게 공시를 갖다 장난치기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갖다 벌점을 매겨서 퇴출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주식시장을 갖다가 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누르면서 그 우리나라 중요한 자금들이 국내 주식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이런 정책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장 401K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5천은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401K가 일으켰던 미국의 대세 상승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한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바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갖고 어필하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대세 상승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